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작업 도면에 준하여 CNC 밀링의 사양을 확인하고 가공 가능한 기계를 선택할 수 있다. 작업 공정에 알맞은 CNC 밀링 공구를 선택하고 작업 공정을 순서대로 작업 지시서에 작성할 수 있다. 작업 공정에 준하여 재료와 사용 공구의 조건에 따라 각 공정별 절삭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도면 사양에 부합되는 부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머신센터 선택 및 공구 설정, 절삭 조건 이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에서 여기 제품이 두 개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네. 요거 지금 보면 뭐 VMCT에서 가공이 다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VNCT에서 쉽게 가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뭐 좀 눈으로 봐도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니까. 네네. 자, 이거 좀 약간 복잡하게 생긴. 이거 뭐 하는 용도예요? 이거 그 툴을 교체하려고 이제 네. 하기 위해서 이제 척을 고정시키는 이름은 뭘까요? 툴 클램프? 네, 네, 툴 클램프. 네, 네. BT50용, BT40용 아, 네네. 툴 클램프인데 이 작업을 상원 학생이 VMC 좀 많이 해봤는데 작업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 VMC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나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H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H는 해보진 않았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나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HMCT는 좀 가격도 비싸고 좀 등치가 커서 네네. VMCT는 많이 하는데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깎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HMCT가 필요해요. HMCT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VMCT 같은 경우는 이 큰 이 테이블이 고정인데 VMCT 같은 파레트가 이제 작아서 이 파레트가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 뭐 각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클램프를 뭐 VMCT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바이스로 물려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 뭐 다른 뭐 특수 지구, 뭐 모듈러 지그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용접한 지그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기본적으로 HMT 가면 밑에가 도니까 사축이죠. 그러니까 V에서는 테이블이 고정이니까 X, Y, Z만 있고 네네. H에 가면 B축이란 이게 해결을 하니까 작업들이 이제 거기에서 뭐 지금 굉장히 뭐 틀어진 것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작업들은 뭐 전용 직을 쓴다든가 바이스로 물어서 작업들은 한계가 좀 있어요. 하나 깎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지만 이걸 많이 깎게 되면 이 위치에 따른 지그를 제작을 하면 되죠. 근데 VMC는 지그를 만들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할 수는 있겠죠. 지그를 잘하면. 그렇지만 대신 양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V를 많이 썼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 작업할 때는 V에서 좀 한계가 있다. 기계를 선택에 대한 지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HMC 선택을 하고 네. HMC에도 이제 파레트가 회전을 하면 좋고 기본적으로 HMC 파레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두 개가 있어서 밖에서 클램핑 할 수 있고 안에 작업하고 그럼 안에 작업할 때 밖에서 클램핑 작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업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그 기계 선정에 대해서 제품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뭐 이해하겠죠? HMCT 네네. 작업하고 VMC 작업하고. 다음은 공구 선정에 대한 걸 같이 한번 상의해 볼 건데, 네네. 그 이제 상원 학생이 뭐 엔드밀, 뭐 디카타, 뭐 더브테일 공구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많이 알잖아요. 네. 학교 쪽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쓰고 하는데 또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모듈러 공구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모듈러 공구 이해할까요? 아니요, 처음 듣는 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툴 클램프를 이용해서 이제 공구만 쥐었다 풀렀다 해서 작업을 하는데 네네. 제가 하나 이렇게 샘플로 제공을 하나 받았는데 빌려왔습니다. 보면 이제 이거 뭔지는 알죠? 인서트 튜브. 인서트 엔드밀. 아, 엔드밀. 인서트 엔드밀. 이게 지금 모듈러 공구 하나의 이제 샘플을 제가 갖고 왔어요. 지금 보면 요즘에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BT40 전용 그 버티칼 네네. MCT인데 BT50이라는 거는 이제 구주축에 달잖아요. 네네. 요즘에 모듈러 공 같은 HSK 타입이 있고 어떤 회사에 이제 캡토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스핀들의 HSK 타입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캡터가 돼 있으면 캡터가 꽂으면 돼요. 약간 바로. 그리고 뒤에 이제 익스텐션 할 수 있게끔 쭉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공구 하나에 이제 딱 따라 붙은 거예요. 이 아바 네네. 익스텐션 쭉 붙어서 쭉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자동은 아니지만 자동으로도 퀵 체인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클램핑이 돼 있어요. 뺐다 꼈다 했을 때 정도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구를 이제 뺐다가 다시 하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에 다 두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그 앞에 스핀들에 직접 그 ISO 규격인 뭐 H 스캔이나 뭐 캡도 시스템이 바로 돼 있어서 네. 바로 그냥 그 스핀들을 꽂아도 되고. 그리고 지금같이 BT 아니면 H 캡터에 이렇게 연결해서 엔드밀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스핀들이 부스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뭐 BT 50, BT 40이면 다시 연결할 수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텐션 바죠. 요거로 작업하기 길이가 작으니까 중간에 껴있는 거고, 요 타입이면 여기다 뭐 아바를 또 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 이게 이제 스핀들이잖아요. 네네. 바로 여기다 끼워서 연결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BT 40, 50 연결해서 엔드밀까지. 그냥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쓰는 공구보다 모듈러 이런 형태로 다 바뀌어가면 생산성은 한 25% 정도 증가된다고 돼 있어요. 당연히 눈으로 봐도 쓰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네. 그냥 요 앞만 이렇게 교체하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작업자가 여기 이제 마모가 됐으면 요것만 교체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꽂아서 바로바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굳이 길이 세팅할 필요 없어.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모듈러 공구 타입을 사용을 해서 기계에 맞춰가지고 쭉 출력이 다 돼 있고, 여기 또 그림에 보면 그 작업에 대한 게 쭉 있잖아요. 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HMCT, VMCT 했는데 이 제품을 깎는데 이런 공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타입 뭐 드릴. 네. 그죠? 요거는 엔드밀. 보링. 아, 보링. 보링도 트윈 있고 싱글 있죠? 네. 그러면 구분은? 날. 네. 알겠어? 황삭, 정삭 구분 안 할까요? 아, 황사. 황삭은 두 날 한 날. 네. 두 날이요. 정삭은? 한 날. 그렇죠. 싱글. 네. 트윈은 황삭.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건 지금 두 날이니까 황사. 황삭 보링. 그래서 이제 공구에 대한 것들 쭉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 이 정도 공구 이해하셨죠? 네네. 네. 다음은 전 젖삭 그냥 공구 선정 같은 게 기계가 선택이 됐고, 네네. 또 공구 또 뭐 모듈러 공구나 일반 공구 선택을 했고, 또 젖삭 이제 조건이잖아요. 네네. 상훈 학생은 이제 젖삭 조건을 이제 임의로 캠 프로그램장으로 집어 넣어주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근거로 그 작업을 이렇게 하시나요? 공식들이 따로 다. 보시는 그 젖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디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공구 경이 있고, 그리고 인서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을 때 이제 뒤에 박스에 어느 정도 네네. 추천 정도에 있으니까 그걸 준해서 뭐 그거에 한 뭐 80% 정도 넣고 뭐 작업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더 이렇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구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어떤 컨디션이 있으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클램핑 할 때 공클램도 잘하고, 그리고 또 바이스에 또 공작물 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젖삭 조건을 잘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공구의 수명도 좀 길어지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또 네. 그다음 절삭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간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네. 시간 단축하고 가장 중요한 또 공구 수명.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공구를 하나 가지고 뭐 1000개를 깎고 쓰는데 막 조건을 잘못 잡아서 500 깎으면 그만큼 로스잖아요. 네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간 단축, 그리고 공구 수명.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뭐 대표적인 게 뭐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네. 나름대로 아까 했던 공식에 대입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기계 선택이나 또 일반 공구는 좀 스킵을 했고, 모듈러 공구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 젖삭 조건 얘기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하면서 뭐 궁금한 거 있었을까요? 왜 학교에서는 모듈 공구를 안 쓸까요? 가격이 비싸죠. 아, 가격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너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다 모듈러 공구 쓰는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양산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작업 순서가 완벽히 되어 있고, 아까 또 얘기했던 뭐 지그 공구를 공작물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완벽히 되면 모듈러 공구 썼을 때 아까 얘기했던 뭐 30%, 뭐 25% 이상 3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좀 전에 했던 가격 문제도 따르고. 그리고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작업하다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듈러 공구 같은 하나가 뭐 이런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한 100만 원 넘어가는데 자칫 잘못해서 충격이 했다고 쳐봐요.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소모성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산해서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시닝 센터 사양은 가공품 특성과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작 기계의 사양은 기계를 선정할 때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머시닝 센터의 절삭 공구는 가공 목적에 따라 그 공구의 종류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공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툴 홀더나 공구를 체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공정에 준하는 사용 공구의 절삭 조건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절삭 속도와 이송 속도 등 기본적인 공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운영 가공 산업 기사를 보는 그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부터 전미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린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당근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한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첫 번째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하는 준비 기능 코드는 1번 G90, 2번 G91. 정답 2번 G91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G92.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에이 멍청했네. 머시닝 센터 공작물 좌표계 설정은 G92로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AD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현상 모델을 바탕으로 CNC 공작 기계의 가공 데이터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프리 프로세서, 2번 포스트 프로세서, 3번 멀티 프로세서, 4번 코 프로세서.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포스트 프로세서는 캠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부품 형상을 바탕으로 CNC 공작 기계의 가공 정보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XY 평면을 설정하는 코드는 1번 G17, 2번 G18, 3번 G19, 4번 G20.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머시닝 센터에서 G17은 XY 평면, G18은 ZX 평면, G19는 YZ 평면을 설정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직경이 60mm인 원형 펀치가 되도록 직경이 16mm인 엔드밀로 가공했습니다. 가공 후 측정해보니 직경이 61mm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공구 반경 보정 번호에 8mm로 입력되었다면 이 값을 얼마로 수정해야 하는가? 1번 7, 2번 7.5. 정답 2번 7.5로 하겠습니다. 정답! 16mm 엔드밀로 직경 1mm가 더 가공되었으므로 기존 공구 반경 보정 번호 8mm에서 0.5mm를 뺀 7.5mm로 수정해 가공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원호 가공 시 I, J의 의미는 1번 원호의 시점에서 원호의 끝점까지의 벡터량, 2번 원호의 중심에서 원호의 시점까지의 벡터량, 3번 원호의 끝점에서 원호의 시점까지의 벡터량, 4번 원호의 시점에서 원호의 중심점까지의 벡터량.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또 뭐야? 중심에서 외경을 지름하잖아. 바나나서.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원호 가공 시 I, J는 원호의 시작점에서 원호의 중심점까지의 벡터량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100rpm으로 회전하는 주축에 피치가 2mm인 나사를 가공하려고 할 때 이송 속도는 1번 100, 2번 200.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빠르다고. 100 곱하기 2 아니에요? 응 맞아. 아이씨,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 150 나올 줄 알고 난 기다리고 있었는데. 150 무슨 아,
머시닝 센터에서 공구를 자동으로 장착하고 교환하는 장치는 이거 1번 ATC. 정답 1번 AT 시작했습니다. 상훈 정답. 다음은 계산 문제입니다. 밀링에서 지름 150mm 커터를 사용하여 160rpm으로 절삭한다면 이때 절삭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미닛인가? 1번 75, 2번 85, 3번 102, 4번 194.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찍으려고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진짜. 정답. 정답! 왜 몰라? 뭐야?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 공구 보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프로그램에 의한 보정량의 입력은 G20, P, R, 세미콜론이다. 2번 G40 기능은 공구지름 보정 취소이다. 3번 공구 길이 보정 준비 기능은 G43, G44이다. 4번 G42는 공구지름 우측 보정 기능이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아 뭐지? 1번이 뭐예요? 프로그램에서 보정량의 입력은 G20, P, R, 세미콜론입니다. 공구지름 보정은 G40, G41, G42이며 공구 길이 보정은 G43, G44, G49가 사용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스핀들 알람의 원인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번 주축 모터의 과열, 2번 주축 모터의 과부하, 3번 공기압 부족, 4번 주축 모터의 과전류 공급.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이해 안 되지? 됐어. 이해 안 되지? 아니야. 저 그 3번에 ATC 할 때만 중요한 거지. 그 돌아가는 거에 문제가 없어. 스핀들 알람의 원인은 주축 모터의 과열, 과부하, 과전류일 때 발생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의 G코드 알람표에서 원점 복귀 명령과 관련이 없는 코드는? 1번 G27, 2번 G28. 정답 1번 G27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씨. 아 진짜. 3번 G92, 4번 G89. 정답 4번 G89 하겠습니다. 정답! 89가 왜 나와? G89는 보링 사이클 코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의 끝을 나타내며 주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는 보조 기능은? 1번 M16, 2번 M18.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M98, 4번 M99. 정답 4번 M99 하겠습니다. 정답! 편안. M99는 보조 프로그램 종료를 의미합니다. 문제를 잘 들어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플러스 방향 공구 길이 보정을 나타내는 G코드는? 1번 G49, 2번 G44, 3번 G43, 4번 G45.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G45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G44 하겠습니다. 3번.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준비 기능 중 명령된 블록에서만 지령이 유효한 G코드는? 1번 G00, 2번 G01, 3번 G04, 4번 G97.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G00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3번은 4번이었어. 명령된 블록에서만 지령이 유효한 G코드는 G04, G17, G50, G70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CNC 공작 기계로 자동 운전 중 이송만 멈추게 하려면 어느 버튼을 누르는가? 1번 피드 홀드.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빨라. 이송 정지 버튼인 피드 홀드는 자동 개시의 실행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정지시킵니다. 최종 결과 7대 8로 상훈학생 승! 미안한데 차분해야 돼. 편안.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머신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플러스 방향 공구 길이 보정을 나타내는 G코드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G43이었습니다. G43은 공구 길이 보정 플러스 방향, G44는 마이너스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저님 시작하겠습니다. 상훈 학생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상훈 학생한테 도면과 작업 공정 계획표를 전달을 하고 도면을 보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공을 하기 위한 뭐 예비 작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작성을 해봐라. 순서에 맞춰서 뭐 그런 미션을 제가 했습니다. 계획표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뭐 작업한다면 도면 보고 작업을 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면 도면을 뭐 잘 봐야 되고 도면의 그 치수에 대한 뭐 정밀 치수나 뭐 일반 치수 구분하고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어디서 클램핑 할 거냐, 공구는 뭐 쓸 거냐 이렇게 절차상으로 쭉 보게 되면 좀 체계적인 작업을 하게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불량률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의 에러나 미스나루 확률들을 굉장히 줄이는 거죠. 지금 미션으로 주신 도면에 상훈 학생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공정표를 작성해 본다는 데 의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좀 필요하고 요 작업에서는 무슨 뭐 내용들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건가. 예를 들어서 뭐 재질 구분도 해야 될 거고 뭐 수량, 뭐 공구의 종류, 뭐 클램핑 방법, 그리고 뭐 정삭, 황삭도 구분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실제는 작업자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계획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나요? 지금 주어진 도면의 난이도로 보면 뭐 상훈 학생 기준으로 보면 뭐 한 10분 정도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정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은 작업자이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요? 그렇죠. 도면 같은 경우는 뭐 양산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도면을 그리면 연구소에서 도면이 확정이 돼서 그게 이제 개발 부서에서 가공을 하고 조립해서 이제 시험 단계를 거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양산으로 출도가 되면 양산 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작업자는 이렇게 공정계획표를 작성할 확률들이 거의 없어요. 생각나는 거 다 적어라 해서 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유저님 끝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업한 내용들을 자기가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좀 글로 다 풀어서 작성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 가공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가공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제품 도면에 적합한 공작 기계를 선정합니다. 소재의 고정 방법에 필요한 지그나 치공구를 선택하고 공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절삭 공구, 공구 홀더의 선정 및 클램핑 방법을 결정하고 절삭 조건을 결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센터에서 그 작업 공정 계획표 작성한 거에 대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학생이 작성한 거를 모니터를 쭉 보니까 굉장히
작성을 체계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순서적으로 아마도 뭐 지난번 시간에 작업 공정도 작성을 한번 해봤죠. 뭐 툴 공고 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비슷한 그 포맷의 양식 가지고 작성을 해봤는데 지금 전체로 보니까 근데 제가 애초에 이제 미션 줄 때도 그 자기가 하는 행위를 한번 다 구분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라 그랬고 뭐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도면 치수를 확인하는데 치수 확인할 때 뭐를 중점을 보고 봐야 될까요? 정밀 지수. 그렇죠. 어디 가든 뭐 이렇게 도면을 보면 여기에 뭐 크게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 치수가 붙어 있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1, 0.1은 치수가 붙어 있으니까 도면을 보면서 뭐 일반 공차 그리고 좀 정밀까지 붙어 있으니까 어느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해줘야 되나 그리고 우리 제품의 뭐 이미지 형상이 또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것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뭐 가공 준비해서 공구와 바이스상 때 뭐 길을 체크한다 그렇죠 공구를 뭐 어느 공구 선택할 거 가공 조건 뭐 이것도 있네요 요 주어진 재료의 뭐 재질과 그에 따른 뭐 공구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제 작업의 도면을 보고 이제 황삭 프로그램에 대한 생성 또 정삭 뭐 드릴 탭 그래서 모의 가공해서 작업을 하고 뭐 측정을 하는데 정삭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바이스 띄서 작업을 측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려있는 상태에서 확인해 봐야 되나요? 일단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띄워놓고 작업했을 때는 다시 물렸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원점들이 틀리니까. 네네. 오늘 뭐 작성하고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정 설계는 설계된 제품을 어떻게 생산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정은 소재를 제품 및 서비스로 변환하는 작업 형태로 구성되며 인력과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 설계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변환 공정에 필요한 인력, 설비를 선정하고 기타 자원을 통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계획합니다.